네, 안녕하세요. YBM 실전 토익 RC 개정판 천재일탄 박혜영 강사입니다. 이제 이 영상이면 이제 우리가 3강이야. 가려야지 다시. 이 책이 있는 사람이 영상을 보면 더 좋죠. 사실 책이 없어도 문제는 떼어져 있으니까 강사가 강의를 막 엉투더망으로 안 하면 알아들을 수는 있어. 그러나 여기 있는 문제들은 이제 무료 강의 컨셉으로 제가 넣었지만 무료 강의라고 해서 강사 퀄리티를 낮추면 오히려 좋은 강사가 아니죠. 무료, 유료 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간에 제한이 있고 강의 수 한계가 있다. 그래가지고 다는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은 문제들에 대한 응용력과 훈련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토익은 시험장 갔을 때 너무 개수를 적게 풀고 가면 너무 귀요미로 풀고 가면 좀 많이 깎여.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서 사고방식의 확장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시험에 안 나오는 쓸데도 없는 문제는 풀 필요 없겠지만 그래서 적당한 문제의 다양한 변형을 구축한 우리 이 천재일탄 개정판 RC 교재를 반드시 구입하시고 풀어놓으면서 설명을 좀 들을까? 자, 오늘은 레슨 3 가기 전에 오늘 여러분의 이 책의 3회에서 파트 5 문제, 엑기스 문제들을 추려보았습니다. 그 전에 박혜원이 강투더추하는 걸 좀 보겠습니다. 1, 2강을 통해서 강사가 강의를 하는 걸 얼핏이라도 구경하신 분들 알겠지만 저 같은 프로 한국인은 원어민의 정말 엄청난 소울이 담겨져 있지 않은 저 같은 프로 중에 프로 한국인은 토익 만점이라는 걸 갖고 강의를 하기 위해서 완벽한 걸 일일이 읽기에는 굉장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정말 한국어 본토 발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교포도 아니고 뭣도 아니기 때문에 영어의 원론적인 바다에서 허우적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어야만 합니다. 시간 안에 문제 풀고 엎어져서 자고 싶구나 나는. 그리고 다 맞고 싶고요. 990을 꼭 있어야 합니다. 저는 실전 강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거울 삼아서 영어가 완벽하다고 해야만 만점이 나오는 거 아니고요. 그런다고 영어를 너무 못한다고 해서 맨날 구리구리한 점수만 나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실제 영어랑 토익을 너무 동일선상에 놓고 하시면 실제 영어에 어디 포털 사이트 검색해서 나오는 모든 영어를 다 갖고 토익에 다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토익 시험 고득점 딸 사람 찾기 힘들어요. 최소 외국에서 10년 이상 산 사람만 가능할 수 있는 아주 억울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토익은 늘 진화하고 발전하지만 늘 나오는 그 룰렛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잡고 공부를 하시는 게 더 현실적인 공부죠. 적어도 영어의 신이 되겠다가 아니라 일단은 난 토익이 필요하다. 이것이 취업과 편입, 승진에 무엇이든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완전 짜증난다 그럼 해야 되겠죠. 파트 5는 그 중에서도 시간 단축을 미친 듯이 가져야 되는 엄청난 파트죠. 되게 귀엽지만 되게 짜증나는 파트. 그리고 내가 열심히 푼답시고 푼데 다 틀리고 막 이런. 그래서 파트 7 갖고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파트 7만 연상해도 한 10년치 늙으시는 분들은 5는 굉장히 쾌속질주에 대단한 것인가 다시 한번 자기의 스타일을 파악해 보시고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문법 용어의 굉장한 향연과 문법을 지금까지 쇠뇌되듯이 배워오신 거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우리의 교과과정 커리큘럼은 그래머의 강조를 되게 많이 하고요. 저도 문법으로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헤비한 문법 용어와 영어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막강한 의지는 때로는 굉장한 시간 낭비를 부르기도 하고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역량을 물어보는 토익에서 language와 vocabulary의 힘을 무시하시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더군다나 전치사랑 연어, 관용 표현 전치사, prepositions, 연어, 어떠한 collocation, 그리고 관용어구, 단어들끼리 붙는 phrases 이런 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원어민들한테는 밥 먹듯이 쓰는 거야. 이쁜 여자친구, 괜찮지? 잘생긴 남자, 괜찮아. 근데 예쁜 쓰레기통, 이상하긴 해. 그죠? 그리고 잘생긴 쓰레기통 더욱 이상해.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울리는 어휘의 그 암묵적 조합이라는 게 있는 거야. 우리가 얘기할 때도 습관적으로 같이 쓰는 어휘들의 그런 막강한 그런 어떤 마법의 그런 거? 뭐 문법이랑 뭔 상관이야. 어휘지. 그래서 이런 어휘의 어떤 상투적이지만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단어의 연결은 외워두시면 문법이 구리구리해도 그 문제는 맞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전치사. 한국인의 대표로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장 열받아 하는 거죠. 미치겠네. 영작이 안 돼. 안 된다고. 어떤 거는 뒤에 인 붙이고 어떤 거는 또 오브락 놀아놨는데 어떤 거는 갑자기 위드 붙이라고 그러고 어떤 건 폴인데 한국말로 번역한 거 돌려보면 다 뭐뭐세, 뭐뭐에 대한, 뭐뭐에 관한 이러고 앉았다. 그러니까 정말 헷갈리거든. 프레포지션은 정말 외우지 않고서 내가 뇌에 그냥 자동적으로 기입이 되듯이 주입이 되라.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여러 번 읽고 본인 것으로 만드는 반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사 뒤에
전치사가 습관적으로 영작 패턴이 되는 여러 예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토익에도 노출이 되고요. 출제자님들께서 문제를 뺄 때 물론 영어를 너무나 잘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제 위험한 추측, 저도 문제를 만들어 봤으니까 이 주변에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단문에 빵꾸가 뚫어졌을 때 그 주변이 얼마나 example이 되고 클루가 될까요? 정답의 단서가. 그래서 주변을 되게 신경을 쓰는데 전치사랑 붙어나는 건 뭐라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전치사가 아닌 다른 전치사 나오면 곧 죽어도 얘들은 안 돼. 그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 전치사랑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전치사 앞에 빵꾸가 나면 정말 유력해.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 밖으로 읽어서 여러분의 걸로 만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거는 career하고 experience가 나왔죠. 둘 다 경력이야. 그래서 경력과 경험을 쌓았던 그 분야와 history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industry, 이러한 area, 분야에서의 나의 경력. 분야를 최고로 잘 끈 전사 in이거든. career in. experience in. 말을 이어가야 영작도 되고 뭣도 해먹을 거 아니야 우리가. 자, 이제 passion과 talent로 가죠. passion은 막 대박적 열정이야. 그리고 talent는 장난 아닌 재능이지. 이런 추상성의 느낌을 갖고 있는 이 어휘들이 또 생각보다 for 하고 영작이 아주 좋습니다. passion in이나 talent in은 틀린 건 아니지만 좀 구리구리해. 근데 passion for, talent for 굉장히 영작이 잘 된 겁니다. compliance 준법 정신 장난 없지 쟤. 쟤 원래 동사일 때 comply에서 출발한 애입니다. 근데 동사일 때도 comply일 때도 얘는 with가 없으면 그냥 다 죽어가. 나 자동사야. 나는 목적어에 미음도 못 끌지. 나는 목적어를 끌든 동사짓거리 하려면 난 전치사 없으면 난 망한다. 별 뜻은 없지만 뭐뭐를이 필요해. 나 혼자는 를이 안 되니까 그 를이 with야 라고 딱 정해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어 해석으로 못 바꿔. 근데 comply with가 너무 대박적이다 보니까 compliance도 with랑 다니지. demand for 정말 유명합니다. demand for은 뭐뭐에 대한 수요란 뜻으로 거의 습관적 링크를 갖고 있는데 demand가 명사일 때 전치사는 되게 무서운 게 앞에 붙으면 또 뾰롱이가 다른 전치사랑 다녀. 예를 들어서 수요가 있는 현재 앞에 전치사 오면은 in demand 라고 하지 for demand라고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뭔가 요구만 있으면 요청이 있으면 on demand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미칠 뻔 이걸 다 외우려니까. 그런데 습관적으로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 엄청난 힘을 줬고 그리고 영작한 데도 큰 도움이 됐죠. 그러니까 comply with나 depend on처럼 구리구리하고 자기 혼자서 능력이 없는 자동사만 전치사를 붙이는 게 아니라 명사도 전치사로 링크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는 연어, 관용표현 뭐 이런 게 뭔지 보죠. 영작하는 어떤 하나의 기법이에요. 어휘의 커넥티비티가 생기는 거예요. 연어라는 현상을 전문용어로 salmon이 아니고요. colloc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법을 단 1도 몰라도 어휘의 마력적 조합만 하면 눈뜨면 보일 수 있는 어휘는 분명히 존재하고요. 제가 수많은 수강생과 함께 수업을 열심히 불철주야 해오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느끼며 전달한 겁니다. 근데 제가 감히 만든 건 아니고요. 실제로 많이 내추럴하게 사용된다는 걸 확인하고 오는 겁니다. 자, 스피치부터 가보죠. 연설인데 연설 이렇게 가서 누구한테 원어민한테 가서 스피치 그러면 아유 귀여워 근데 짜증나 너는 뭐래? 이렇게 되니까 말을 하려면 나 이어줘야 될 거 아니야. 연설이 아니라 연설하다에서 하다가 do는 좀 구린데 do a speech라고 잘 안 하지. 가장 좋은 건 이거거든. 근데 이거를 왜 이런 동사가 얘랑 어울리는 걸 문법적으로 헤비한 패턴으로 장난 아니게 설명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나는 못하겠는데. give a speech. 원래 give는 주다란 뜻인데 얘 여기 들어가니까 뜻이 없다. 그냥 연설하다야. 이런 현상을 뭐 사명식 동사라 그래 사형식 동사라. 이건 문법이 아니야. collocation. 그리고 deliver a speech. 배송하는 거 아니거든. 그냥 연설하다예요. make a speech. 이걸 몇 번씩 읽고 본인 거로 만드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questions. 여러 가지 단어가 가능하겠죠. 질문에 답변하다 그러면은 뭐 answer the questions 이럴 수 있죠. 근데 박혜원이 추천하는 게 하나 있어. 질문, 의문을 제기하다. 그걸 좀 알아두라고. 제기하다를. raise questions. raise는 여러 가지 어휘랑 다닙니다. 매출을 올리다 이런 느낌에도 쓰겠죠. 그리고 이렇게 보다시피 문의사항과 의문, 질문을 제기하다도 되고요. 어떤 인식을 드높이다의 느낌도 있고요. 되게 많은 거랑 놀아납니다 저거. 근데 raise questions. questions 앞에 빵꾸가 났어. A, B, C, D 보기에 raise가 보여. 걔가 왜 오답이야. 그 정도의 막강한 힘. 그리고 the life가 나왔는데요. 더는 한정사든 관사든 뭐 그게 알 바는 아니지. 일단 하나의 영작 기법의 한 예시입니다. life는 우리 내 삶도 되지만 기기, 장비, 아니면 뭐 생물체, 식물 따위의 수명도 가능합니다.
근데 수명을 연장하는 게 얼마나 꿈 중에 꿈이야. 그래서 오래 하다, 길게 느리다 수명을. 이거는 진짜 많이 나오죠. prolong the life 유명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두시면 라이프 중에서 깔짝깔짝 나오는 빵꾸 ABCD 보기 전에 prolong 너무나 냄새가 나지. 정답에 냄새가 많이 나. 제가 사기꾼인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써. 그 다음에 affect는 영향을 미치다입니다. E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A로 시작하니까 동사죠. affect인데 영향을 미칠 때는 또 상당한 영향을 미치다 이런 것도 또 되죠.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그래서 딱 확실하게 얘기해. 그래서 좋은 영향이야 안 좋은 영향이야 이게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다 하면 긍정적으로가 영어로는 positivelly가 떠오르고 부정적으로는 negatively 정도면 될 수 있겠지만 negatively보다 adversely가 더 많이 나옵니다.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다. 이렇게 빵꾸가 가려진 상태로 늘상 대비합시다. 연설하다, give a speech, make a speech, deliver a speech. 의문이나 문의사항을 제기하다, raise questions. 어떤 것의 수명을 길게 하다, 연장하다, prolong the life.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다, negatively의 상위 버전, 멋있는 버전, adversely affect 정도는 알아두시면 문제를 푸는데 참 좋겠죠. 106번 문제를 먼저 발표했습니다. 문제 순서랑 오늘은 다르게 좀 섞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테스트 3회 안에 있는 문제예요. 누가 읽어 이거를. 피땀 눈물 다 넣고 누가 읽냐고. 경력이 나왔다 이거지. 경력과 경험은 뒤에 나온 내용은 안 봐도 뻔하지. 이러한 부분에서의 경험과 경력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경험과 경력에 가장 특화된 전치사 뭐였어요? career in, experience in. 이게 다예요. 가만히 있어볼게요. 이게 as가 뭐뭐로서니까 동격 신분 안 돼요. 오는 뭐뭐 상해란 뜻도 있던데요. 검색해보니까 뭐뭐 상해가 이 상해가 그 관한 경험 이러면 안 돼요. to는 뭐뭐로 뭐뭐를 뭐뭐에게 이거 안 돼요. 이러니까 내가 미치겠는 거야 머릿속으로. 그죠? 안 되는 거지. 내가 한국식으로는 굉장히 잘하는데 이게 너 보니까 안 되거든. 전치사는 답이 없어. 몰라 그냥 이게 내추럴해 약간 이런 식이야 얘들. 그래서 experience in을 외워두시는 게 이거 고문이나 자문이원 자 소유격 뒤에 이런 거보다 전혀 굳이 해설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설집을 보시면 거기 해석 다 써져 있다. 근데 해석의 실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일단 토익 시험에서 빨리 따고 타임 컨스트레인스가 있는 토익 시험에서 시간 제약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 아니야. 엄청나게 빨리 풀고 싶고 마음하고 몸이 다르고 그죠? 그러니까 외워야 될 거는 좀 빨리 외워줘야 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모든 걸 이해로 가기엔 힘들다는 얘기죠. 전시사는 특히나 힘들어요. 보세요 이거. 이걸 봐요. 라이프를 먼저 봐요. 얼마나 매력적이야. 라이프가 우리네 삶일 수도 있지만 유니트는 어떤 가구의 단지, 동, 호를 나누는 게 아니라면 어떤 equipment, 장비라든지 어떤 제품 따위의 유닛, 한 단위, 부품 아니면 그것의 하나의 개 뭐 이런 느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해? 오래 써야지. 앞에 두 줄이 그렇게 무서운가? 그럴 필요 없지.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뭐예요? prolong이 정답이 됩니다. 본인이 아직 공부를 들여서 offset의 뜻을 몰랐더라도 convert가 가물가물하더라도 정답이라 이거죠. 오답을 굳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offset은 일단 뒤에 좋지 않은 단어가 나온다든지 이럴 때 뭐 weak points, 약점이라는 뜻이죠. 난 좀 약점이 있어 이런 부분에 구려. 그래서 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까 해. 이렇게 보완, 상쇄, 벌충의 느낌이 좀 있고요. expose는 뭔가 노출돼. 근데 야한 느낌은 아니고 뭐 언론에 노출 이럴 수도 있어. 근데 뭐에 노출된지 방향의 전치사 to가 expose to가 바로 붙지 않아도 교육의 끝끝내 바로 뒤에 얼마 못 가서 나온다. 곧 죽어도 없다. 곧 죽어도. 이렇게 하는 게 영어보다도 토익에 더 맞춤형 공부법 어떻게 보면. 그리고 convert는 싹 개조하고 변환하고 바꿔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 바꾸는 환골탈태 느낌을 줄 때 A를 B로 변환하고 바꿀 때 주로 convert A into B라는 형태로 토익의 레전드급으로 나오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앞에 두 줄을 내가 떠듬떠듬 구별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prolong the life, convert A into B, expose는 어찌됐건 to가 한번 나와주는 걸로 이런 식의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만약에 아니면 어떡하지? 포털 사이트에서 또 검색해보자 라고 하는 것은 혹시나 하는 노파심과 영어에 대한 신적 감각으로 다 검색하시는 거지만 그게 토익 시험에 나올지는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을 풀어보죠. 참으로 헤비하다, 그지? Environmental Scientist 환경과학자들 컨펌드 했다. 대이하를 괜히 또 끊고 와일드라이프 야생 생태계 장난은 야생 생태계 could be 그 다음에 chemical plant니까 화학 공장이니까 막 거기 주변에서 폐수 나오고 주변에서 막 뭐 나오고 오염물질 나오고 doubtfully 의심한 건가? 맞았어. 미심쩍게 막 이런 거야. 이분리 조차도인가? 아니지. 심지어 조차도는 그냥 이분이야. 이분이는 균일하게 균등하게 뭐 이런 식의 의미도 있었어. 뮤추얼리는 상호적으로야. 좋은 뜻이야. 보기에 대해 adversely 불리하게야. 이렇게 할 시간에
뒤에 어펙트를 보라니까. 영향을 미친 거잖아. 영향을 받았든 미쳤든 했다고. 근데 영향은 토익에 나오는 걸로 박혜원 강사가 강력 추천하기도 했지만 박혜원이 만든 건 아니야. 너무 많이 나와서 박혜원도 가져왔지. 뭔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불리하게, 구리구리하게 영향을 미쳤는가 좋은 이거부터 봤어야 되는데 토익은 우선순위 어휘의 싸움이 있지. 누가 봐도 아닌 어휘들만 나오진 않아요. 또 헷갈리니까 그게 토익이지. 그럼 이 문제 정답은 뭐예요? negatively의 상위 버전. collocation과 같은 마력으로 이 문제 정답 adversary가 정답이 됩니다. 굳이 읽을 필요가 있었나. 얼마나 시간이 단축되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울리는 어휘가 아니면 답이 되질 않거든. 17번 풀겠습니다. 117번입니다. movement는 뭔가 이동과 이중, 떼거지 이동 이런 느낌이 있겠죠. termination, 어떤 그 계약이나 어떤 기한이 잡혀져 있는 것이 종료, 종결, 완성의 느낌이 있겠죠. compliance, 준법 정신이 장난 아니면서 뭔가를 준수. 보기 뒤에 frequency, 뭔가가 되게 빈번함, 잦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어 자리에 빵꾸 났군. 그래서 더 꽃갈모자 쓰고 주어 명사로 누랜다. 그런데 빈칸 뒤에 오브로 부속 물질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브는 앞뒤로 뭔가 비슷하게 연결되거나 좀 구성과 소유성의 느낌이 있다 보니까 absence라는 어휘가 s를 붙이고 나왔는데 absence는 어디 빠져 자꾸. 자꾸 결석해. 자꾸 걔는 부재 중이야.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나왔고 그 뒤에 work는 근무터든 일이든 그런 상황으로부터 부재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유발했죠. 미스터 우리 안토니오 오빠 너 좀 지금 혼나라. 그래가지고 이 오빠에 대한 평가 등급이 굉장히 엉투더망으로 이 오빠는 지금 바닥이다. 약간 얘 너무 못됐다. 장난 아니다.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죠. Employee evaluation 복합명사로 직원 업무 실적 인사 고가 업무 실적 평가 직원 평가를 한 거지. 뭐야 지금 이게 머리도 안 아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읽어야 그래도 맥락이 보이지 강사야. 맥락은 이렇게 보고 싶지만 우리 누군들 이렇게 보기 싫어. 이렇게 보는 문제도 있겠지. 근데 어휘가 약하면 혹은 어휘가 내가 모르는 게 좀이라도 껴있으면 문법이 되게 망측하게 도취됐거나 생략되면 원하는 대로 때를 박박 민 것처럼 안 되는 게 문제죠. 안 되는 문제 있잖아. 그러면 확률적으로 얘가 좀 가장 구리다라는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라도 빼야 찍어도 확률이 올라가지. compliance, 우리 준법 정신 장난 아니네. 저거 동사일 때 compliance입니다. depend가 on하고 다니면 dependence, of가 틀린 게 아니지만 depend의 명사 dependence도 on이 더 좋습니다. comply는 뭐라 그랬었죠? with가 좋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뒤에 of 보고. 뭐야 내 파트너 데리고 와라. 약간 이럴 수도 있어요. 이미 오답의 확률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뚜껑을 까봐도 오답입니다. 그리고 compliance with 뒤에는 보통 뭐가 나올까요? 준법 정신을 유발하려면 이거를 준수하려면 regulations, policy, 아니면 법, law 이런 게 나오는 게 차라리 낫지. 누가 이걸 지키나? absence가 뭐 좋다고. 이걸 먼저 소개하시면 더 좋았겠죠. termin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기한 종료. 뭐 이런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아니면 termination of 어떤 session, 과정의 종료 이런 게 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제가 이 문제에서 정답으로 가장 필이 심취한 것은 frequency입니다. 잦은 결석과 부재, 결근도 되게 잘 어울리지만 제가 더 힌트와 영감을 받은 프로 한국인으로서의 힌트 출처는 자 뒤에 붙은 S입니다. S가 붙어있으면 어떤 거예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죠. 근데 books, computers 이렇게 사물이 S가 붙으면 그게 여러 개 있는 거죠. 근데 행위가 S가 붙으면 그 행동을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얘 지금 한두 번 한 짓이 아니야 이게. 결국에 출석도 S가 붙으면 한두 번 나온 애가 아니듯이 결석도 S가 붙으면 한두 번 한 애가 아니라서 잦음의 느낌과 빈도를 유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frequency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해석을 하더라도 하나는 빼주는 연습이 되게끔 연습을 하시면 내가 모른다는 거 나와도 찍어도 좀 더 확률이 올라가지 않나 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ABCD 보기를 보죠. 24번 124번 발표했는데 dedicated는 무슨 뜻이야? 굉장히 헌투더신이지 헌신적이야. 그 다음에 accomplished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mission completed 미션 성공 이렇게 할 때 미션 완수 이럴 때 mission accomplished라고 해서 틀린 거 아닙니다. 뭔가 끝나거나 완수된 성취된이라는 그런 뼈대도 출발할 수 있는 애인데요. 얘는 좀 장난 아니다. 예를 들어서 accomplished musicians 이러면 굉장히 재주와 기량이 엄청난 음악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듯이 뭔가 재간동이의 느낌도 있는 어휘입니다. 그리고 보기 싫어 respected 너 정말 respect 존중과 경의를 받는다는 느낌이 있겠죠. 그리고 보기 뒤에 있는 advance는 뭐예요? 일단 진보 발전, 테크놀로지의 냄새와 엄청난 진보의 느낌이 있지. 자, 고객 서비스 진보된 고객 서비스 존중받는 완수된 고객 서비스 혹은 뛰어난 제장과 제주와 기량이 뛰어난 그다음에 헌신적인 서비스 다 되는데 어떡하라고요 강사야. 지금 다 읽으라고? 아니요. 다 읽는 게 아니라 너무 지금 무시했잖아.
빈칸 뒤에 customer service 아니잖아. 다시 보세요. 빈칸 뒤에 customer service밖에 없다고요?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전치사 너무 무시했잖아. 빈칸 바로 앞뒤에 전치사 너무 무시했잖아. 만약에 보기에 꼼꼼한 해석으로 점철된 내가 interested가 있어도 답으로 했을까? interested 흥미 있는 건데 제 마력 있다? 뭐뭐에 흥미 있다 그럼 be interested 이래 착착부터 be interested 뭔데 to? 아니 요때는 또 침을 튀기고 싶지 않아. be interested in이거든. 얜 구리구리 하거든. 이게 돼야 되는데 헌신, 기여, 헌신 이런 게 이거에 헌신, 이거에 기여 엄청나게 먹죠. to를, 전치사 to를. 그러니까 전치사가 되게 위험합니다. 근데 respected는 ed가 붙어서 수동 느낌의 pp니까 존중을 하는 입장보다 받는 느낌이 되죠. 그럼 누구에 의해서 존중을 받네. 뭐 이렇게. by가 주로 붙대든지 respected by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존중을 받는다. 이런 영작의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을지도 몰라 토익은. 근데 너무 영어의 바다에 허우적거리는 느낌이 돼요. 그리고 accomplished가 완수된이라는 느낌이라고 하더라도 완수된 서비스 그럼 바로 꾸몄어야지 아무나 to를 중간에 이간질로 들어가서 이렇게 파생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형용사 역할이든 PP 역할이든 얘들이 원래 동사의 근원지일 때 목적어 세상이 나왔을 때 그 뒤에 전치사 to가 한번 꼬로록 나오다 보니까 이게 문법이 합성돼서 목적어가 사라지는 PP형이 돼도 to가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be dedicated to, be devoted to 이런 거 좀 외워두시면 아주 도움이 되죠. be interested in하고 똑같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외워주는 거예요. 그런 걸 외우는 걸 전혀 안 하고 문제를 풀면 굉장히 시간 낭비입니다. 지금 당장 외우기 싫어서 안 해버리면. 이제 나머지 몇 문제도 풀겠습니다. 전치사를 이용한 관용성이라든지 phrase의 형성, 그리고 give a speech 같은 마력에 장난 없는 collocation 같은 문제도 분명히 전파태 골고루 나오는 게 토익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역량 시험이지만 그런 거로만 다 풀 수는 없어. 그런 거 몇 문제 되지만 그런 거 아닌 기본 문법 문제만 이상한 문제 나오니까 여러 가지 풀어봐야 된다니까. 104번. 여러분 이거 풀고 설명 듣는 거 알죠? 답은 맞추지 말고 풀고 설명을 들어야 돼. 강사가 표정이 정말 세상 못생겼어도 화면을 억지로라도 정지하고 만약에 안 풀었으면 고해성사의 감정으로 풀어놓고 설명 들어야지. 안 풀어놓고 그냥 너 얼마나 떠드나 볼까?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듣는 거는 좀 별로 도움이 안 돼. 그죠? 첫 번째 문제로 제가 또 발췌한 게 첫 번째는 아니구나. 이미 몇 문제 했어. 근데 104번을 발췌했어요. 너무 정갈해서 풀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정갈한 건 또 맞춰줘야 돼. 왜냐면 맞췄을 때 몸의 휘장으로 뭔가 감아지는 대단한 멋있음이 없다. 그냥 미친 듯이 깎이는 걸 막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뭔가 다 차려진 밥상인데 뒤에 꼬리만 다른 이런 품사의 향기는 내가 해석을 못해도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뭔가 힘이 있어요. 품사 문제. 기본적인 문제고 수많은 수험자들이 당연히 배우고 가는 혹은 당연히 독학해서도 하고 가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안 틀리시는 게 좋습니다. 뒤에 form이 나왔네. 얘 원래 실제 문법으로는 명사, 동사를 혼용할 수 있는데 얘 여기서는 명사겠지. 얘가 계신데요. 주어 동사 있는데 지가 뭔데 동사야. 그리고 어디에 나왔잖아. 그럼 얘 명사지. 다 풀었네. 명사 앞에 빵꾸 나는데. 명사 앞에 빵꾸 났고 어하고 명사 벌렸잖아. 이렇게 치사하게 이간질하는 거. 쟤 지금 곧 죽어도 들어가서 명사 꾸미려고 들어가는 거지. 형용사 넣자. 이렇게 되는 거죠. 형용사 넣을 건데 얘 좀 봐. 너무 부사다. 너무 나 부사 이렇게 써있네 쟤. 그래서 dependably 너무 부사 너무 오답. dependability, ty, 너무 착실한 명사. 응? 명사 2개 붙이는 거 복합 명사가 또 아무나 해? 그것도 깨알 같은 것만 해, 그것도. 그럼 걔 빼고 나면, 고민해볼게. dependable, 형용사 돼. 근데 depended, 분사형 형용사라 그래, 이런 걸. ing하고 ed 붙인 거, 그거 분사형 형용사야. 그래서 형용사랑 이거 둘 다 형용사. 저보다 영어를 꼼꼼하게 하시네요.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엉성하게 풀지만 굉장히 말도 안 되게 풀지만 만점을 갖고 있잖아요. 저 B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건 위험하다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ed나 ing로 끝나는 것들도 실제로 동사에다 붙여갖고 뾰로롱 매직으로 형용사 같은 역할을 아주 잘합니다. 명사를 아주 잘 꾸며 그냥. 그리고 명사를 앞에서 뒤에도 꾸밀 수 있고 저것들은 뒤에서 앞으로도 꾸미고 난리도 아니야. 그리고 얘는 테이블 이런 거 빼고 막 이런 애들 좀 몇몇 개 빼고는 에이버 계열은 너무 유명하지. 태어날 때부터 형용사 하려고 태어났어 쟤. 일평생을 쟤 지금. 그러니까 쟤는 명사 꾸미는 거는 정말 지긋지긋하지만 일상이야 쟤. 그래서 A랑 B가 붙잖아요. 확률을 무서워하고 싫어하시는 건 알아요. 근데 제가 수년간의 경험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내가 봤을 때 8대2나 9대1이야. 이 1하고 2를 무서워하시는 건 알아요. 근데 8문제, 9문제는 다 맞추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ing, ed 붙인 애들보다 진짜 태어날 때부터 철석같이 형용사 안 하면 곧 죽어도 큰일 날 것 같은 쟤들이 정답률이 90%, 80%를 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걸 기본품사 우선의 법칙이라고 예전 문법집에는 써져 있었죠. 근데 이 문법은 엉망이야. 이거 C도 안 먹혀. 이거 안 돼. 이거 예외가 되게 많아. 맞아요. 예외가 있어요. 근데 예외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제일 예외가 있냐면요. 이게 ing, ed 붙었던 것들하고 ing, ed 아니고 나 형용사 이렇게 써진 것들하고 이건 싸움 붙여봐야지 이런 거는 파생되는 뜻이 되게 많이 달라질 때 그럴 땐 좀 싸움 붙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ntroductory 하고 introduced를 얘기를 하죠. introduce는 어떤 것이 도입되거나 새롭게 빵 소개된 이란 느낌이 있어요. 근데 introductory는 소개 용해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입문자 용해, 초보자 용해, 서두의, 맨 처음 선보이는 이런 식의 의미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빈칸 뒤에 수업이란 뜻의 클래스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소개된 수업보다는 입문자형 수업이 이기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expensive, extended라고 되어 있는데 extensive야, 오타야. expensive라는 단어도 있지만 extensiv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tensive하고 extended도 진짜 싸움 붙여봐야 돼요. 왜냐하면 extensive는 광범위한, 대대적인 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extended는 그냥 뒤로 기한 따위가 연장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정품이 무조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빈칸 뒤에 deadline 같은 단어가 나오면 광범위한 deadline보다는 연장된 deadline. 뒤로 밀린 이게 맞죠. preferable, preferred. 실제로 검색하면 preferable도 우세 뭔가 선호하는 이런 느낌이 없진 않아요. 근데 얘는 좀 선호 느낌보다는 좋아한다는 느낌보다는 우선시되거나 더 바람직한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거는 이거에 비해서 이게 더 바람직하지. 약간 이런 비교성의 느낌 줄 때도 많고요. 적어도 토익에서는 preferable은 바로 뒤에 명사를 꾸미는 것보다도 전치사 to를 한번 붙일 때가 더 많아요. 그에 반해서 preferred는 선호되는, 선호하는 이런 느낌을 진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싸움을 붙여봐야 되는 것들의 예외는 따로 조금씩 파생하면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걸 다 구별하기에 지금 일단 힘들다면 일단은 얘가 우세할 수 있다는 건 알아둬야죠. 그게 믿을 만한 양식이든 믿을 만한 유형이든 신뢰가는 수단이든 그게 내가 알 바는 아니지. 근데 depend라는 동사 자체가 원래 on이나 upon을 바로 붙이고 다녀야 되는 자동사 중에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자동사라고 하는 성분은 타동사랑 다르게 목적어가 없다고 해서 자신의 몸을 수동태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epend는 원래 be depended거나 depended라는 pp형을 잘 안 써요. 원래 써도 depending이라고 하는 형태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애초에 오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오류를 우리가 다 알고 풀고 싶지만 그게 안 될 때가 많으니 일단은 우선적으로 우선하는 걸 조금 하면서 예외가 나오면 그때그때 집어삼키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자, 이제 5번을 풀죠. 5번. 105번인데 빈칸 뒤에 a few of its old computers. 오래된 그냥 구리구리 오래된 컴퓨터 몇몇 개를 갖다가 이거 한다고는 얘가 약속했다. 근데 빈칸 앞에 얘가 associates 앞에 알더리가 뭐 사람 이름은 아닌 것 같지? 어떤 협회 이름이겠지? 거기서 약조를 했다 그냥 몇몇 오래된 컴퓨터 이거 하겠다고. 오래된 거니까 그냥 명가의 자부심이 가서 전통의 전통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보존하다, conserve, 보존하다. 어떻게 보면 protect의 의미도 있고요. collect, 오래된 게 좋더라. 나는 앤틱한 느낌이 굉장히 약간 낡은 느낌 멋있잖아. 그래서 오래된 거를 좀 수집할까의 수집상처럼 collect. 요금 따위를 징수하다의 느낌도 있지만 일단 수집하고 싶구나 이럴 수도 있고 install. 오래된 걸 설치하면 얼마나 멋있어. 1960년대 갖고 말도 안 되게 우기면 그럴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오래된 거니까 아 됐어 안 쓸 테니까 니네 써. 그리고 기부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그래도 아마 그래도 오래된 거 기부하면 욕먹으니까 애는 빼고 난 걔를 답으로 할 거야. 걔를. 저는 전치사를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붙든 그 주변에서 똥똥똥 나와도 이게 얼마나 힘이 있는 줄 알아. 일단 빈칸 빵꾸 동사 목적어, 그 뒤에 to, 그리고 또 목적어의 전치사 to의 목적어 어떤 방향이나 대상, 목적지 이렇게 나오면 대상이 나오면 빈칸 뒤에 빵꾸 뒤에 나온 저것들을 to 이하의 대상과 어떠한 경로에게 빈칸하다가 되잖아. 그래서 A to B가 되면 A를 B에게 이렇게 돼버린 순간 내 소나기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배송이든 던졌든 뭘 줬든 내 손을 벗어나서 남한테 가는 행동이 되는 것들이 A to B 갖고 노는 거예요. conserve A to B나 collect A to B, install A to B 없습니다. collect는 오히려 이거에서 모으다라는 출처로 from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역시 A가 됩니다. donate라든지 통통배 말고 발송하다 ship 그리고 direct라고 발음해도 되죠. 근데 얘는 이제 뭔가 형용사일 땐 직접적인인데 동사일 때는 즉각적으로 뭔가를 보내거나 이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전달하다의 느낌이 있어서 얘도 A to B 진짜 많이 나오지. forward 전방으로 앞으로라는 부사도 되지만 저것도 뾰로롱 동사도 돼가지고 전송하다 되죠. 전송하려면 얘에게 전송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전치사의 공생력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7번 가죠. usually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늘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리고 newly라고 하는 거는 뭔가 new 이런 느낌이니까 막 새로이란 뜻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newly는 어떻게 보면 완전 동의어는 전혀 아니죠. 그러나 recently 같은 느낌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제가 좋아하는 부사입니다. 왜냐면 여기가요. newly constructed park예요. 그러면 새롭게 건설된 파크예요. 여기가. 이런 얘기하는데 딱 가보니까 막 소똥도 조금 굴러다니고 막 지어진 지 60년 막 좀 있으면 기울어서 나 무너지기 직전 막 사진 찍고마자 바로 도망가야 되고 막 이런 데면은 뉴얼리란 얘기를 안 하지. 여기 뉴얼리는 인제 와서 최근에 뭔가 새롭게 빵 이렇게 된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시기적으로 완성이 된 게 과거 시점이지만 그게 되게 따끈따끈한 핫한 과거의 느낌을 좀 주는. 그래서 뉴얼리가 정답이 될 때 보면 recently 넣어보면 어느 정도 괜찮을 때도 많은. 그러니까 비슷한 파장성이 있어요. 그리고 lastly는 마지막으로라는 느낌의 순서인 거죠. 첫 번째 이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으로 이거 하시고요. 우선 이거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게 좀 더 좋죠, 얘는. 그리고 nearly는 거의란 뜻이죠. 거의 똑같아. 거의 다 됐어. 거의 30개. 뭐 이런 식의 의미가 있겠죠. 빈칸에 revised에서 큰 힌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revised, 얘 지금 동사는 아니에요. 꼴에. 왜냐면 빈칸에 will appreciate가 동사겠을 거니까. 근데 빈칸에 revised는 그러면 version을 꾸밀 겁니다. 근데 version을 꾸밀 건데 이 version을 꾸미는 게 소프트웨어 버전인데 잡지 버전이죠. 내가 알 바는 아니야. 근데 그 version이 수정이 된 거야. 근데 ED로 끝나는 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요? 수동분사보다는 과거분사라 그럽니다. 근데 50년 전에 수정된 버전이면 너무나 구리구리해서 아무도 안 보지. 교육에 새롭게 뭔가 최근에 수정을 거친 버전 이렇게 되면은 되게 핫한 느낌이면서 굉장히 뭔가 새로운 느낌, 최신의 느낌이 좀 생깁니다. 교육에 뉴얼리가 생각보다 PP형 분사하고 굉장히 많이 붙는다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리바이스 하는 걸 하루 종일 매번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한 번 업데이트하면 한참 걸리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거 갖다 usually라는 너무나 흔한 빈도로 만드시기도 좀 그렇고 순서를 논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lastly가 들어가도 이상합니다. 찝찝하죠. 거의 수정된 거면 수정이 덜 된 느낌인데 오히려. 한 80% 수정 거치고 10%는 무시한 느낌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newly가 PP를 되게 잘 꾸미는데 newly renovated, newly opened, newly revised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붙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정답을 잘 푸는 방안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빈칸 뒤에 any page of a document is still printing 109번입니다. 이 문서의 어떤 페이지든 여전히 인쇄 중에 있다. 그리고 빈칸 앞에 do not shut down the printer. 그 인쇄기를 갖다가 shutdown 전원을 끄시면 안 돼. 이거 뚜껑 팍팍 닫아버리고 막 아니 지금 인쇄기로 종이가 꾸역꾸역 나오고 있는 중인데 여전히 나오고 있는 중에 닫으면 안 되지. 다 읽었지. 근데 다 읽었으니까 before. 출력 전에 닫지 마라. 아니지? 출력한 후에 닫지 마라? 아니지, 그치? 출력 전에 뚜껑 닫지 마. 출력 전에 전원 끄지 마.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but 그러나 출력 중이다. 얜 좀 구린데? 앞에 있는 문제도 그러나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그런지인지 아닌지 출력 중인지 아닌지 닫지 마라. 전원 끄지 마라. 걔도 별로니까 정말 빼고 before 매력적인데 만약에 여전히 지금 출력과 인쇄 작업이 한창 중이면 닫지 마라. 전원 끄지 마라. 굉장히 괜춘? 근데 이 정도로 쉬운 단어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 이 정도로 프린터 같은 단어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 토익에. 온갖 핵에 망치간 것도 나올 수 있는데. 전 그래도 2% 찍을 거야. 그래도 2% 찍을 거야. 빈칸 앞에 문장이 너무 못됐잖아. 너무 명령문이다, 정말. You are not이 아니잖아. Do not 하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잖아. You are quiet. 당신은 조용하군요. 이게 아니라 be quiet. 야, 조용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명령문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조건절입니다. 조건이 들어간다는 거는 명령 그냥 때리면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이렇다면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 이렇게 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if가 진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단 뭐뭐 하면 once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이란 if에 not을 뿌린 느낌의 unless 따위도 조건절이 될 수가 있고요.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 long as 이런 것도 됩니다. 물론 before도 가능하죠. before도 돼. 근데 만약에 내가 헷갈리면 너 어차피 할 말 없잖아. 내가 지금 실력이 없어갖고 틀렸고 헷갈렸어. 그럼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 맞춰놓고 헷갈리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죠? 그럼 약간의 좀 더 우세한 건 알아두시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BING의 진행성이 나왔잖아요. 결국에 인쇄를 실제로 출력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식의 본격적 행위가 아니라 지금 하는 중이라는 진행형을 포착하실 필요가 있어요. Before you study in the library, 도서관에서 공부 시작하시기 전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before you are studying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before, after는 딱 단발적 시점의 행위에 전후를 유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행형하고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if가 더 유력해 보입니다. 그 문제는 그런 것도 좀 알아두셔야 구별이 되겠죠. 112번. 좋다. 빈칸 뒤에 sunny, 맑아, 화창해. 그리고 breezy, breeze가 산들바람이거든. 바람이 솔솔 불어. 먼지 실린 바람 말고 막 머리 삼각김밥 되는 그런 바람 말고 그냥 살살 불어. 그냥 사진 찍으면 영감 나오고 막 이런 바람. 그런 날이야. 근데 그런 날을 통과하는 건가? passing은? 그리고 when은 뭐뭐 할 때고 such는 뭐 그러한 뭐 별뜻 없지 않나? else는 기타 다른 나 뭘 아나야. 정답은 such 가야지. 이게 얼마나 이건 진짜 매력적. such 혁명. 너무 구구단 같아. such 혁명. 장난 아니야. 각이 딱 잡혀. such 혁명. 들어봤잖아. 뭐라고 말하기는 없지만 장난이잖아. such a beautiful woman. 정말 아름다운 여자. 굳이 그러한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진짜 이러한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문법으로 뭐라 그럴까요? search는 보는 시각에 따라 형용사 같은 역할로 볼 수도 있고요. 어느 경우에는 한정사라고 볼 수도 있고요. 좀 더 넓게 보면 전치 한정사라는 고리짝 문법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용어의 응용칭을 물어보는 시험 아닙니다. 그냥 search a 혁명은 마법가루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search a 혁명이 되면은 거기서 어가 붙은 관사가 붙은 거 앞에 search가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걸 알아두면서 search a 이러면은 매우 이러한 이거 그냥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when이 기분 나빠서 안 들어가지. 제 꼴의 접속사인데 문법을 모르시면 태비한 문법 모르는 건 괜찮은데 품사를 모르면 애 자리 싸움이 안 돼. 큰일 나. 쟤 지금 산들바람 불고 화창할 때가 아니야. 쟤 지금 되게 기분 나빠. 쟤 지금 되게 삐졌어. 주어 동사 다 넣어라 뒤에. 약간 이러고 있어. 쟤 접속사야. 그래서 B를 빼고 나면 else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사라는 문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ly가 붙지 않아도 저거 부사 향기가 솔솔 나. 그러다 보니까 부사가 들어가서 else, 기타의, sun이 이건 좀 이상하죠. 그리고 else는 조금 더 문장 끝에 와주는 게 좋습니다. somewhere else, 다른 데다 좀 둬요. something else, 이거 말고 다른 거, 이런 식으로 좀 더 붙어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held on, 페스티벌이 열렸었다. 여기서 on이 hold랑 세트는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be held 뒤에 on a day가 되는 겁니다. day, on a day, 이런 날에. 정말 아름답고 바람도 불고 화창한 날에 열렸다. 이렇게 얘기인 거지. 여기서 뭘 통과하고 갑자기. 그러니까 정답은 search가 되는 거죠. 뭐 마법이지 뭐 search와 혁명은. 근데 when이 접속사니까 하나라도 채워버리지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115번. 빈칸 뒤에 traffic congestion. 안 좋다 좀. 너무 짜증나. 그냥 눈살이 확 찌푸려지네. traffic congestion은 다른 말로 traffic jam 아니야? 교통 체증. 막 1시간에 2m 기어가고 진짜 열받잖아. 인내심 테스트하고. 근데 빈칸 앞에 many delegates. delegates는 이제 기본적으로 명사일 때는 대표단, 사절단에 좀 느낌이 있는데 걔네 늦었어. 지각했어. 앞뒤가 다 안 좋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일단 뭐가 될까요? 앞뒤가 다 안 좋지 뭐 반전도 아니고 뭣도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due to가 되면서 얘들이 날씨란다. 교통이 안 좋으니까 막혀가지고 기어오다 보니까 늦었어. 늦은 이유인 거죠. 얘들이 나태지옥에서 둥글둥글 하니까 늦은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또 누가 이런다? since 뭐뭐 때문에 되잖아. since 뭐뭐 때문에 되잖아. 강사야. 되지. since 뭐뭐 때문에도 있잖아. 뭐뭐 이래로만 되는 거 아니잖아. 맞아. 근데 뭐뭐 때문에가 되려면 제 주어 동사 다 끌어야 돼. 뭐뭐 때문에란 뜻의 접속사 since를 얘기한 거지. since는 뭐뭐 이래로가 기본 뼈대지. 과거의 히스토리 장난 아니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쫙 이어오면서 이래로로 유명하잖아. 근데 얘가 때문에 뾰로롱 매직이 되려면 주어 동사 다 끌어야 돼. 접속사 since가 아닌 부사나 전치사 since는 때려 죽여도 때문에가 안 될 건데. 근데 빈칸 뒤에 동사가 어디 있어요? 동사가 어디 있나요? 전혀 없어요. 저 꼴에 길게 나와봤자 문장이 아니지. 주어 동사는 하나도 없는 상태야. 근데 뭐가 때문에요? 무조건 뭐뭐 이래로로 쓰여야 됩니다. 근데 이래로로 쓰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부터 엉망이야. 뭐뭐 이래로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쫙 해온 그 역사의 흐름은 단순 과거가 안 되고 해왔다라는 이런 지지부진한 짓거리를 have pp, 현재 완료 시제로 더 많이 얘기합니다. 오답입니다. 그리고 예시라고 하는 건 이럴 수는 있어요. 얘는 친절하지만 굉장히 똑똑하기도 해.
friendly yet smart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yet은 등위의 느낌으로 앞뒤로 똑같은 뭔가 category의 품사와 의미를 끌으면서 이렇지만 이렇기도 해. 이럴 수는 있죠. 근데 빈칸 뒤에 traffic jam하고 conference는 서로 뭔가 등위스러운 느낌은 아니지. 품사는 맞지만. 컨퍼런스 회의지만 교통 체증이기도 한 이게 뭐야. 근데 그게 아니라면 yet은 또 되게 못돼 먹어갖고 부정미가 쭉쭉 나오면서 not yet. 숙제했어? 아직 했어. 뭐야? 숙제했어? 아직 안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not yet. 부사로 되면 not yet이 되는데 not도 없고 안 됩니다. 혹은 얘를 벗의 동의어로 접속사로 보시는 분들도 있죠. 가능합니다. 그럴 거면 주어 동사 다 나왔을 확률이 높죠. 저희 회사에 입사 지원할 때 resume 내주세요. 근데 resume 이력서 하고요. along with a cover letter. cover letter 자소서도 같이요. 이렇게 곁들여서. 이거랑 같이. 그럼 앞뒤에 같이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conference랑 traffic congestion이 왜 또 같이 함께 더부를까?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굳이 소거를 해드리면 due to입니다. since는 전치사, 부사, 접속사 다 되는 뾰롱이지만 접속사가 아니고서는 이래로라는 뜻밖에 없다. 저것은. 그래서 이래로라는 뜻으로 쓰이는 시에 저거는 철두철미하게 happy be가 한 번은 문장에 오염가루처럼 착 불어서 나오기 때문에 별로다. 121번. somewhat 다소 꽤 무언가 무엇 이게 아니다. 걔 몇몇의 무엇이 아니야. 저거 다소 꽤 afterward after에 word 붙여놨네. 그 이후에 instead 대신에 beyond 뭔가를 넘어서서 구리구리에 보기에 있는 처음서부터 저처럼 프로 한국인이지만 빨리 풀고 싶지 않나요? 일단 토익은 급하니까요. somewhat은 동의어로 얘기하면 quite하고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quite 혹은 rather 이런 거랑 비슷한데요. 문장의 끝에 quite 잘 못 와요. 그죠? It is quite difficult. 꽤 어렵네요. 꽤 어려워. 짜증나. It is rather difficult. 이럴 수는 있거든요. 근데 I play the piano quite. 이게 뭐야? I will go home quite. 너무 이상하죠. 결국에 꽤 다소라는 느낌의 애들은 자기 뒤에 있는 것이 다소이런이라는 강조형의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침표 때문에 다소가 나올 리가 없지. 문장 끝에 상당히 별로입니다. 이런 걸 외워두시는 게 왜 부작용이고 왜 어렵고 왜 그래요? 알아두면 치워버리면 되는 거지. 그럼 B, C, D가 남잖아요. 나머지는 생각보다 아예 끝에 못 온다고 보기엔 좀 힘듭니다. beyond는 전치사스러운 역할로 유명하지만 문장에 부사 같은 역할로 들어갈 때도 실제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함부로 치우기는 힘들 수도 있겠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instead는 뭔가 땜빵의 느낌이 있지. 차 선택의 느낌이 있어. 야, 우리 금요일날 만나기로 했잖아. 금요일 대신 목요일날 보자. 우리 목요일날 만나 instead. 그러면 그게 어떤 최종 결정안이 되면서 앞에서 뭔가 한 거는 빵꾸된 거지. 그건 안 되고 요거 대신에 요거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결국에 meet the director를 대신 만날 거예요. 이러면 디렉터를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게 보다는 원래 다른 사람을 만나기로 했던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안 된대. 그래서 꽁 대신 닭이라고 앞에 그 사람 안 되니까 차라리 디렉터를 그럼 대신에 만날게요 라고 하기에는 앞쪽에 다른 원래 만나기로 했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이 사람 꽁 대신 닭 버전은 절대 안 되는. 근데 instead는 문장 끝에 부사로 되게 잘 나옵니다. instead of는 전치사지만 of 떨어지면 부사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뭔가를 넘어선다. 뭐 줄넘기 띵뜨라는 것도 아니고 한계를 넘어선 것도 아니고 뭘 디렉터를 만나는 걸 beyond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afterward로 뭔가 식순같이 의미를 준 것 같아요. 이 퍼포먼스가 공연이 대략 2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요. 이 공연이 진행된 후에 어리언스 멤버들이 디렉터를 만날 거예요. 그 후에는 공연 끝난 후에요. 이렇게. 그래서 after 자체는 접속사, 전치사의 연결구의 역할이 강한데 afterward가 되면 부사 역할로 문장 끝에도 잘 올 수 있습니다. 근데 somewhat을 갖다가 quite하고 rather하고 비슷한 놈이라고 딱 봐서 문장 끝이라면 좀 구리구리 약간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125번입니다. 좋잖아. 깔맞춤 있잖아. 오랜만이지 또. 아우 알았어 강사. 정말 귀신같이 내가 틀린 문제만 쏙 빼고 그냥 내가 맞춘 것만 하고 저래. 만만해 보이는 것만. 만만하지 않아. 시험장 가면 노안이 침침해 이거. 근데 이제 빈칸 봐라. 아 왜 저래 저 강사 진짜. 빈칸의 마지막 그래요. 완벽한 문장. 완벽한 문장 끝에겠지? 응?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겠지? 부사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완벽한 문제. 때려 죽여도 부사 넣을 수 없어. 때려 죽여도 완벽하지 않아. 정말 절대적으로 엉투더망이야 이 문제. 왜냐하면 얘가 얼마나 문제 있는 줄 알아요. 지금 파신절이. 파신절이 뭔 문제가 있어? 승객이 문제야. 승객이.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 알았어. 승객을 보장한다는 게 이상하다는 얘기야? 사람을 보장한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왜 앞에 어를 안 붙여요? 왜 인구 75억도 세는데 왜 사람 앞에 어가 없어요?
이렇게 어에 둔감하면 큰일 납니다. 토익에 나오는 어휘는 실제 영어랑 다르게 가산이 훨씬 많아요. 불가산보다. water, coffee, 아이스크림 그런 거 쭉쭉 외우는 거 몇 개 불가산 나와봤자 가산이 더 많다고요. 물론 가산, 불가산을 혼용하는 게 딕셔너리에 많다? 내가 영어의 신으로 가려면 그럼 진짜 우리 토익 못 봐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인구는 75억 도, 70억 도세요. 사람 명사 중에 불가사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왜 앞에 어가 없어요? 승객이 한 명이면 앞에 어 붙이고요. 없으면 s 붙이세요. passenger 쓰로요. 이게 곧 죽어도 난 못 넣겠는데 난 수일치하기 싫어. 사람 명사는. 하기 싫다고. 그럼 여기다 책임 전가하세요. 야, 내가 명사인데 사람인데 인간은 무조건 세라인데 내가 귀찮거든. 오늘 좀 기분이 안 좋다야. 내가 수일치 안 할 거니까 네가 대신해. 이렇게. 이것이 바로 복합명사의 시초입니다. 복합명사는 앞명사가 앞에 어나 s가 안 붙은 무책임한 모션을 봤을 때 저거 왜 저러냐 저거 이러면서 내가 대신 좀 이렇게 해서 붙어버리는 겁니다. 교육에 여기 pp 넣어서 뒤에서 앞으로 꾸며야지. li 넣어서 완벽한 문장을 보충, 수식 뭐 어떻게 해도 passenger에서 우리 건방지게 생략된 어를 해결해 주려는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명사의 수일치가 구려진 단면은 다른 명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mfort로 가겠습니다. comfort만 명사니까. 근데 안락함과 편안함이라는 뜻의 컴포트는 오늘 아침에부터 지금까지 내가 하루를 오늘 해보니까 오늘 하루 동안 난 컴포트가 편안함과 안락함이 한 248개쯤 있어서 이렇게 세는 사람이 없어. 쟤는 불가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외우는 거죠. 얘는 외워야죠. 근데 불가산 명사는 걔의 위풍당당한 존재감만으로도 앞에 어까지 털어버립니다. 그래서 앞에 걔가 사람이라도 세는 건 내가 알 바야. 내가 못 세는데 어 꼭 붙일래? 내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복합 명사를 passenger comfort, 승객의 안락함 이렇게 외워봤자 그거 안 나면 억울해서 어떡해. 그런데 사람 명사 앞에 어가 없으면 s 붙이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수일치가 어떻게 해결되는 방법이 없나? 라는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126번을 풀 건데요. Considering, besides, except for. 싫구나. 근데 considering, 뭐뭐라는 걸 고려해 보건대. besides, 뭐뭐 외에도 혹은 게다가 except, 뭔가를 제외하고 원래 except for에서 for 떨어져도 되지. 그냥 except도 있고 except for도 있고 except when도 있고 except that도 있는데 for, 뭐뭐를 위해서, 뭐뭐 동안, 뭐뭐 때문에, 뭐뭐에 대한 이러고 있다. 그럴 수 있지. A, B, C, D가 다 전치사가 되니까 저 새똥같이 내려앉은 전치사 이거 콤마 앞에 이거 단어 이거 단어 몇 개 끌겠다고 전치사 나올 수 있죠. 근데 어떤 최신 블록버스터들에 대한 그것 때문에 그걸 위한 최신 블록버스터 제외하고 최신 블록버스터 고려하며 최신 블록버스터 외에도 내가 언제 다 읽어. 천만다행이네. 얘 나왔으면 끝난 거 아니야. 쟤 보증수표야. 콤마 앞에 뭔 내용이 써있든 비슷한 내용 나열했다는 얘기 아니야. 얼서가 얼마나 보증수표야. 또한 저걸 보는 게 왜 내가 대충 푼 거야. 저게 얼마나 문장의 큰 힌트가 돼 지금. 그래서 also가 나오면 앞에도 이거 외에도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칙폭의 놀이가 필요합니다. besides를 정답으로 갈 거고요. 참고로 besides는 전치사, 부사를 혼용합니다. 여기서는 전치사로 쓰였을 거고요. 근데 also하고 또 비슷한 게 문장 끝에 잘 오는 부사 as well입니다. as well은 들 쓴 게 아니고요. 그 자체로 also하고 비슷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휘들이 본 문장 뒤쪽에 나오는 걸 필터링으로 교체해서 딱 봤으면 나열이다 이것은 약간 이런 느낌도 연습하셔야죠. besides 비슷한 거 in addition to 또 비슷한 거 on top of 뭐뭐의 꼭대기에란 뜻보다는 뭐뭐 외에도로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considering은 생각보다 하나 보너스로 that이라도 그냥 that 꽃갈만 붙여주면 또 주어동사 장난이게 잘 끌어. considering that 이거 주어동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that이 떨어지면 또 그 자체로 전치사를 잘하죠. 27번 풀겠습니다. The seminar is in session.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알았어. The seminar is야? 알았어. 탈락. 이게 제가 원하는 어떤 멋있음입니다. 세미나를 이즈 보고 뭘 느꼈는 줄 알아요? 학술회? 세미나? 아니요. 그런 걸 느낀 게 아니에요. 저는. 야 이거 꼴에 주어동사구나. 야 나 여기도 주어동사 있는데. 미치겠네. 빈칸 앞뒤로 주어동사 2번 보서 두 문장을 내가 막중하게 이어야 된다. 트레인으로. 문장 이어주는 건 접속사가 짱이지. 전치사 뭐야 during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 너무 전치사야. 얘 주어동사 너무 못 끌어. 그리고 even 균일한, 균등한, 공평한 혹은 심지어조차도 뭔 의미가 있어. 형용사, 부사 다 해봤자 접속사는 안 될걸. 제 머릿속에 접속사가 없어. 접속사 되는 건 why라고 쏘밖에 없어. 여기서는. 쏘는 매우란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래서 그러므로지. 내가 알 바야 정답은 why입니다.
아, 왜 저래 진짜 쟤 또 해설집 온 거야? 제가 정말 솔직하게 고백한 건데 저는 정말 완벽한 강사는 아니지만 저는 강의할 때 절대 해설을 참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제가 해설지대로 이렇게 고루하게 아니 해설지 읽어주는 북 리더리야? 그럴 거면 무료든 유료든 뭔 도움이 돼요? 실제로 만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문제를 푸는 시각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막 대단한 실력자는 아니지만 토익을 일단 틀리진 않기 때문에 그걸 제가 지금 좀 현실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지 왜 제가 해설지 어차피 만드신 분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인데 그거대로 안 한다고 제가 뭐 오역한 것도 아닌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해설지를 참조하고 강의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대본이 있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빈칸도의 인세션이 너무 땡겨요. 그게 다예요. 너무 땡겨요. 인세션이라고 하는 걸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인펄슨 같아요. 저한테 마력이 있어요. 아, 전치사 미치겠네. 전치사 미치겠네. 근데 인펄슨이 뭔 뜻이에요? 사람 아내예요? 아니요. 직접입니다. 미치겠네. 직접이야. 이 어디에도 아내란 뜻이 없어. 그럼 이거 해봐. on duty. 근무 위에라고 해석할래요? 아니면 근무 중이라고 그럴래요? 난 근무 중으로 가. 우리 뾰로롱 매직으로 전치사가 어휘랑 관용성의 생기가 뜻이 바뀌어버렸네. in session. 어떤 과정 중에 있는, 지금 한창 하는 중인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진행성이야. 지금 하는 중이라고. 그걸 살려주는 건 그러므로보다는 뭐뭐 동안을 어떻게 이길 거야. 그래서 저는 while이 이긴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푸는 게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봐요. 전혀. 그리고 일반적인 두 문장을 벌리고 들어가는 접속사들은 보통 지 뒤에 붙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while이 들어가면 지 세미나가 인세션인 동안은 핸드폰이나 모든 장비는 사일런트 모드로 이런 거 한 거잖아. 근데 so 같이 인과 계열을 갖고 있는 접속사들은 들어가도 곧 죽어도 지 앞에 붙어 해석해. 원인 먼저 그 다음에 결과.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참석자들은 일단요 어떤 모바일 휴대용 장비든 좀 무음 모드를 조금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미나가 세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돼. 어차피 죽어라 이것도 말이 안 돼. 그래서 뭔가 뭐뭐 중인이라는 의미를 유발하는 문장일 때 와야 돼. 굉장히 장난 없구나. 이런 걸 좀 공부하면 안 될까? 그리고 품사 모르면 어차피 바로 소거 안 된다. 그래서 품사는 귀찮아하지 말고 외웁시다. misspelling 129번. of the interviewees. 인터뷰 보는 사람의 이름을 스펠링을 잘못 쓴 거야. 박혜원인데 막 빅혜원 이렇게 쓴 거야. was discovered. 그것이 딱 발견이 됐지. 뭐야 빅혜원이. 그래가지고 그 아티클이 이미 publish. 엎질러진 물. 설투더상 가상. 망했네. 박혜원을 빅혜원으로 써놓고 출력을 해버린 거야. 떠나간 배. 엎질러진 물. 대성 통곡무도. 자, suddenly. 갑자기 박혜원에서 빅혜원. 자, now that. 이제 박혜원이 빅혜원이 됐으므로. until. 박혜원이 빅혜원일 때까지. 뭐야 다 읽어. by the time 가겠습니다. 저 고급진 아이 저거. by the time은 전치사 by를 시작해서 time으로 끝나잖아. 근데 제 뾰로롱이다. 제 접속사야. 제 꼴에 주어동사 미친 듯이 끕니다. 그것도 두 문장을. 근데 by the time은 약간 비둘기 나와 손에서. 왜냐면 쟤는 시제의 마법사야. 제 시제 마법이 있어. 쟤는 다른 애들이 잘 안 쓰는 시제를 미친 듯이 써. 예를 들어 이거 그냥 미래지. will 더하기 동사 원형. 근데 will 더하기 have pp 이런 뾰로롱이 있다. 참 장난 없어. 그리고 과거. 일반 과거가 아니라 뭐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그런 과거가 아닌데 뭔가 그냥 과거보다 더 구리구리 옛날 과거 have pp의 느낌을. 그러니까 완료의 끝자락 시제에 최고봉의 힘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내가 다음 달에 토익 시험장 갈 때쯤에는 단어가 많이 외워졌을 거야. 이런 뾰로롱이지. 나 다음 달에 시험 보기 위해서 단어 열심히 외울 거야가 아니라 내가 다음 달에 시험장 갈 때쯤 되면 단어는 많이 외웠겠지? 이러고 있다. 이런 느낌의 뉘앙스. 단순한 미래의 계획이나 목표 포부가 아니라 이때쯤엔 이러겠지. 이런 거는 정말 will have pp가 최강의 힘이 있는 시제예요. 그럴 때는. 그래서 뭔가 때쯤에라는 그 어휘가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게 by the time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로의 최고봉이지. 엎질러진 물에.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피자 한 판을 이미 가족이 다 먹었었다. 나는 그 피자의 뒤에 있는 빵도 못 먹었다. 정말 열받는다. 가족들의 식탐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집에 갔던 것도 과거인데 가족은 더 먼저 개걸스럽게 다 드신 거지. 다 한창 치우신 거야. 이런 식으로 바로 다단계처럼 내려가는 안타까워. 정말 발을 치고 땅을 치는 약간 그런 과거. 그래서 한 절이 과거가 나는데 그거보다 아차차 더 먼저 발생한 우리 헤드 PP. 이거 by the time 못 이겨요. 그래서 이런 시제의 매력이 있는 걸 좀 알아두세요. 근데 by the time이 접속사로 썼을 때는 두 문장을 끌잖아. 그래서 한 문장이 현재 시제일 때는 그 현재를 기점으로 가정하면서 미래 완료 will have pp. 그리고 과거가 한번 이미 빵 나오면 그거보다 약간
약간 더 먼저 아차차 싶은 순간에 가고 헤드 PP 요거 되게 잘 끕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고요. 마지막 문제인데 빈칸 바로 위에 줄을 잘 보세요. launched, 론칭했다. 동사 나왔잖아. 그렇잖아. 얘가 만약에 형용사 역할을 할 거면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게 명사를 꾸밀 때 사이에 어가 잘 못 들어가요. 아까 such a 형명 빼고는. handsome a man은 정말 구리거든. pretty a woman 장난 없지. 그래서 관사가 붙은 명사 앞에 ed는 동사의 과거 시제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동사니까 동사 또 넣으면 나 진짜 망한다. 중간에 콤마도 없고 접속사도 없고 뭐야 큰일 나 진짜. 얘가 동사니까 s도 붙였다 뗐다 하고 지 몸뚱아리 뒤에 ing, ed도 붙이지. 안 돼 이거. 알았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나도 ing, ed 중에 할 거야. 나도 ing, ed 중에 그러니까 할 거면 ing로 해. 완전 ing로 해. ed 됐어. ing로 해. handsome a man 구리죠. 그럼 handsome the man은 괜찮아요? 엉망이야. handsome a man 엉투더망, handsome the man 더 엉망.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지 더를 꾸미는 게 아니야.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지 어를 꾸미는 게 아니라고. 애초에 형용사 역할을 할 거면 빈칸 명사 혹은 더 빈칸 명사 이게 맞아. 빈칸 명, 빈칸 더 명. 형용사 못 들어가. 그러면 어랑 더 같은 찌끄레미가 붙어있는 어휘의 연결은 분명히 빈칸 뒤에 뭔 줄 알아? 목적어가 되는 거라고. 목적어. 목적어를 끌려면 능동이게 수동이게 능동 냄새 폴폴 나야지. combined는 망한 거지. 그래서 combining으로 갑니다. 이런 식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동사 들어갈 자리인지 아닌지 제가 먼저 라운치를 확인했듯이 보기에 동사랑 동사 아닌 거 섞이면 먼저 그걸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ing, pp 중에 정답을 고르게 되면 정확히 말하면 빈칸 뒤에도 명사, 빈칸 앞에도 명사 이렇게 양쪽의 명사가 구성되어 있으면 어디서 뒤에서 앞으로 얘를 꾸미게 되고요. 나머지 자연적으로 남은 건 얘의 목적어가 되다 보니까 양쪽에 목적어 하나, 수식어 하나를 갖고 있는 거는 ing 쪽이지 pp가 아니에요. pp는 명사를 꾸밀 수 있지만 단독으로 하나를 꾸미지 목적어까지는 대동이 안 되거든. 근데 일단 더 명사, 명사 앞에 빈칸은 아주 쉽게 그 더 더하기 더하기 명사는 얘의 목적어다. 수동은 망했다. 이런 식의 연습만 하셔도 굳이 이게 결합시키는 거고 결합되는 거고 뭐 있을 줄 알아야지 수분 주고 뭐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 스스로 일을 크게 벌리는 걸 수도 있다는 얘기지. 문제를 풀 때 좀 더 깔끔하게 너무 과다한 내용은 빼면서도 빈칸 앞뒤를 보는 힘과 힌트 단어를 보는 눈을 갖추고 시간에 빠르게 풀게끔 필요 없는 건 필터링 해가면서 토익의 흐름에 맞춰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강에서는 레슨 4잖아. 레슨 4에서는 또 4강에 좋은 문제를 발췌해서 랜덤으로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